Just have a fun and listen to it. 안녕하세요. Just Have Fun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입니다. 저는 덱스터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먼저 꼭 부탁드릴게요. 최근에 혹시 그 기사 보셨어요? 손흥민 선수가 잠시 팀이 없었을 때요? 아, 소속팀 토트넘이 좀 흔들린다는 그런 분석 기사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거요. 그걸 보니까 이게 단순히 골 잘 넣는 선수 한 명이 빠졌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겠구나 싶더라고요. 맞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금 팀의 주장이잖아요. 그 역할이 정말 크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가 바로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바로 손흥민 선수에게서 볼 수 있는 이른바 온화한 리더십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사실 주장하면 보통은 라커룸에서 막 호통치고 선수들 휘어잡는 그런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로이킨이나 올리버 칸 같은 선수들처럼요. 아주 무서운 리더들. 네.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승리를 부르는 리더십의 공식도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전통적인 보스형 리더가 아니고요. 팀을 하나로 묶는 문화적 접착제, 그리고 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심리적 안전핀, 이런 새로운 리더십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와, 문화적 접착제, 심리적 안전핀. 용어가 조금 생소하게 들리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네,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문화적 접착제는요, 말 그대로예요. 팀을 하나로 이렇게 끈끈하게 붙여주는 보이지 않는 힘인 거죠. 보이지 않는 힘이요. 네. 예를 들면 감독의 전술판에는 없지만 함께 축하해주고 위로해주고 새로운 선수가 겉돌면 먼저 챙겨주고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모여서 팀이 위기를 맞았을 때 부서지지 않게 꽉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선수들 마음을 하나로 엮어주는 거군요. 그럼 심리적 안전핀은 뭔가요? 이건 좀 더 개념적인 용어 같은데요? 맞아요. 이게 원래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에이미 에드먼슨 교수가 만든 개념인데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팀원들이 내가 여기서 이런 말을 하거나 실수를 해도 비난받지 않을 거야 라고 믿는 환경이에요. 아,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 네, 바로 그거죠. 주장이 이제 감독이나 언론의 비난으로부터 팀원들을 보호하는 안전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선수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 과감하고 창의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론은 처음 그럴싸한데요. 이게 치열한 승부의 세계에서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오히려 좀 물러터진 리더십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근데 그 답을 의외의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세계적인 기업, 구글의 사례에서요. 구글이요? 네. 구글이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라는 걸 2년 동안 진행했어요. 최고의 성과를 내는 팀의 비밀이 뭘까? 이걸 연구한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팀이 아니라 바로 이 심리적 안정감이 높은 팀이 최고의 성과를 냈다는 거예요. 와, 정말 의외네요. 인재가 전부가 아니었군요. 그렇죠. 이걸 두려움의 역설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호통치는 리더 밑에서는 선수들이 실수할까 봐 두려워서 창의적인 플레이를 시도조차 못하게 돼요. 아, 몸이 경직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뇌과학적으로도 공포를 느끼면 이성적 판단을 하는 전두엽 기능이 마비된다고 해요. 반면에 안전하다고 느끼면 협력과 창의성을 높이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죠. 그렇군요. 실제 스포츠 사례가 궁금해지는데요. 독일이랑 바이에른 뮌헨의 레전드 필립 람은 어땠나요? 과르디올라 감독이 내가 갈아친 선수 중에 가장 똑똑하다고 극찬했지만 굉장히 조용한 선수로 유명했잖아요. 필립 람은 방금 말씀드린 심리적 안전핀 역할의 거의 교과서 같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요? 네, 혹시 2012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기억나세요? 뮌헨의 비극. 아, 기억나죠. 홈구장에서 첼시한테 승부차기로 졌잖아요. 맞아요. 팀 전체가 엄청난 트라우마에 빠졌어요. 특히 페널티킥 실축한 아리엔 로번 같은 선수는 죄책감 때문에 고개도 못 들었죠. 팀 분위기가 정말 최악이었겠네요. 바로 그때 주장인 필립 람이 나선 겁니다. 그는 누구도 탓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언론 인터뷰에서 이 아픔이 내년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동료들을 비난의 화살로부터 보호했죠. 와, 그 결과 팀은 붕괴되지 않았고요. 바로 다음 시즌인 2012-2013 시즌에
구단 역사상 최초의 트래블, 즉 3관왕을 달성했습니다. 대단하네요. 실패를 대하는 리더의 태도 하나가 팀의 운명을 완전히 바꾼 거네요. 그렇죠. 람은 나중에 2012년에 패배가 없었다면 2013년에 영광도 없었을 것이라면서 실패를 성장의 밑거름으로 완벽하게 만들어냈어요. 와, 정말 흥미롭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듣고요. 2부에서는 팀을 가족으로 만든 또 다른 리더, 그리고 NBA의 사례까지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스트 헵 펀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 2부 시작합니다. 저는 덱스터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레오입니다. 1부에서는 팀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새로운 리더십의 조건으로 문화적 접착제와 심리적 안정감에 대해 알아봤고요. 필립 람이 어떻게 팀의 실패를 성공의 발판으로 만들었는지 살펴봤습니다. 네, 2부에서는 문화적 접착제의 거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이탈리아 인터밀란의 영원한 주장 하비에르 사네티입니다. 사네티는 정말 대단한 인물이죠. 당시 인터밀란은 다국적 용병 군단이었는데 이 팀을 하나의 가족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사네티예요. 그의 리더십은 겸손과 헌신, 이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겸손과 헌신이요? 네,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인터밀란 입단 첫날 다른 선수들은 다 명품 가방 들고 오는데 혼자 비닐봉지에 축구화를 담아왔다고 해요. 아, 저도 그 이야기 들어봤어요. 그리고 구단이 제공한 BMW 자동차를 받자마자 당시 주장이었던 선수에게 전화해서 이 차를 제가 타도 괜찮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다고 하죠. 와, 대단하네요. 그런 겸손함이 질라탄 같은 슈퍼스타들의 자존심 싸움을 막는 역할을 했겠군요. 정확합니다. 특히 문제와 관리 능력이 대단했어요. 악동 발로텔리 이야기 좀 해주세요. 2010년에 발로텔리가 팬들 야유에 분노해서 유니폼을 바닥에 던지는 사건이 터졌어요. 팀 분위기가 정말 박살날 뻔했죠. 그렇죠. 팀 전체에 대한 모욕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때 사네티가 중재에 나섭니다. 그는 언론에는 발로텔리가 배워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그를 절대 고립시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는 항상 그를 지지한다는 메시지로 돌아올 길을 열어줬죠. 아, 내치지 않고 품어준 거군요. 네. 덕분에 발로텔리는 팀에 남아서 그해 트래블 달성에 기여했습니다. 아드리아노 케이스도 정말 유명하고요. 아버지를 잃고 우울증이랑 알코올 중독에 따졌던 그 천재 공격수요. 맞아요. 사네티가 그를 정말 친동생처럼 돌봤어요. 비록 아드리아노를 재기시키지는 못했지만 사네티는 훗날 그를 구하지 못한 게 내 인생 최대의 패배라고 말했거든요. 와, 진심이 느껴지네요. 바로 그 진심이 다른 동료들에게 아, 이곳은 내가 넘어져도 버려지지 않는 곳이구나 라는 강력한 심리적 안정감을 심어준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리더십이 축구에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럼요. NBA 샌안토니오 스퍼스 왕조를 이끈 팀 덩컨이 또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팀 덩컨이요? 네, 스퍼스의 그렉 포포비치 감독은 불같이 화내기로 유명했는데 주로 팀의 최고 스타인 덩컨을 공개적으로 질책했어요. 그런데 덩컨은 그 모든 비난을 묵묵히 받아내는 피레침 역할을 한 거죠. 아, 일부러 본인이 다 맞은 거군요. 그렇죠. 그걸 본 다른 선수들은 역대 최고 선수도 저렇게 희생하는데 내가 뭐라고 불평하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불만 없이 감독 지시를 따른 거예요. 정말 현명하네요. 최근 선수 중에는 누가 있을까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스테픈 커리도 좀 비슷한가요? 맞습니다. 스테픈 커리는 자아의 희생을 보여주는 현대적인 리더의 표본이죠. 자아의 희생이요? 네, 이미 리그 MVP였던 커리가 자신과 포지션이 겹치는 슈퍼스타 케빈 듀런트가 팀에 합류하죠.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보면 돼요. 그는 기꺼이 자기 슛 횟수를 줄이고 팀의 제일 옵션 자리를 양보했어요. 와, 그건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인데. 그렇죠. 개인 기록보다 팀의 우승이 먼저였던 거예요. 이 희생 덕분에 워리어스는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죠. 필립 람, 사네티, 팀 던컨, 스테픈 커리까지. 이 모든 사례를 듣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다시 손흥민 선수가 떠오르네요. 정확해요. 손흥민 선수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 리더들의 장점을 정말 두루 보여주고 있어요. 후배들을 따뜻하게 챙기는 문화적 접착제 역할과 비난의 화살을 스스로 감당하는 심리적 안전핀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죠. 최근 대표팀에서 있었던 이강인 선수와의 갈등, 이른바 탁구 사건, 해결 과정이 딱 좋은 예시가 되겠네요. 네. 사네티가 발로텔리를 내치지 않았던 것처럼 손흥민 선수도 이강인 선수를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팀이 분열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줬어요. 아, 그게 바로 온화한 리더십의 힘이군요. 맞습니다. 결국 온화할 리더십이라는 건 유약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에고를 내려놓고 팀을 위해 희생함으로써 더 큰 성공을 이끄는 가장 강인하고 또 지속 가능한 승리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경기장 위에서 보이는 화려한 플레이 너머에 숨겨진 팀을 만드는 리더의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손흥민 선수 같은 리더들이 왜 위대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Just Have Fun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